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만든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한국에서 오신 귀한 장로님 내외분, 사단법인 가정문화원 이사장이시고 현재 한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두상달 장로님 내외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LA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미주 오시니까. 딴 지역에 다닐 때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네. 워싱턴도 추웠고 뉴욕도 추웠고 시카고 추웠는데 여기 오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굉장히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사시는 거는 추운 곳에서 사시다가 은퇴는 여기로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날씨가 언제나 좋아서요. 그러나 저희도 최근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교통도 약간 어지럽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내려주시는 귀한 비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지내는 요즘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부러워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살 수 있으시다는 게. 저 지금 서울 가면 굉장히 추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하지요. 근데 사는 곳이 편안하면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자, 우리 가정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이사장님으로 계신다고 그랬고요. 가정 사역하시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두 분이 꼽히시더라고요. 맞죠? 네. 좀 궁금합니다. 우리 두상달 장로님. 본인 소개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건강하냐 우리 가정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부부가 이제 같이 하거든요. 이제 강의도 같이 하고 주례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주례. 그러니까 주례하면서도 보통은 뭐 참으세요, 사랑하세요, 뭐 효도하서 하는데 저는 주례하면서 그런 말을 안 해요. 결혼할 정도 나이 드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면 곤란하죠. 네. 주례는 싸우라고 그래요. 아. 그리고 둘이 다르다. 그리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못 싸우는 것이 문제니까 올바로 싸워라. 아하. 그리고 금해야 할 금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네. 폭력을 쓴다든지 피부치를 뭐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금도가 있으니까 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례하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싸우되 옳게 싸워라. 그렇죠. 네,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싸워라.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히려 싸움 되지 않는 부부들이 문제예요. 아하. 이 인간하고 싸워봤던데 얻을 게 없어. 하고 아주 입 다물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싸움도 일종의 대화예요. 아하.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한 다음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멀어질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있겠죠. 그렇죠? 네. 잘 싸우면 가까워져요. 아하. 잘못 싸우면 멀어져요. 음. 그러니까 올바로 싸우는 것이 진짜 좋아요. 싸우는 것도 엄청난 대화예요. 네, 우리 두 장로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모님 되시는 김영숙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못 싸웠어요. 아. 너무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아. 인상 좀 보세요. 지금 네.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정말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내 힘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자연히 남편한테 좀 쳐들고 덤벼보았죠. 아. 근데 처음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정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싸우는 것도 나쁜 게 아니구나. 네. 싸워야지만 서로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군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강의가 안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사장님, 강의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내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강의하는 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강의를 합니다. 아하, 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싸울 때 이론적으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뭘로 감정이 싸워요? 먼저 앞서니까. 감정으로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으로 싸우면서 이럴 때 이런 싸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사는 대로 강의를 하게 되고. 자, 그럼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50년이 넘었어요. 금년에 아하. 50주년이에요. 아, 금혼식. 네, 하셨군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이제 주례하면서도 이제 싸우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책 지은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혼 교과서 같은 책이 있는데 거기다 사인해서 주어요. 그리고 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마라. 여기 보면은 이 원칙이 있으니까 이대로 지키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끼리 결판 내지 말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AS도 다 해준다. 아, 애프터 서비스까지. 네. 아, 결혼식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긴 아니, 하지만. 정말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자기들 둘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달려나가거든요. 같이 그렇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난다면 정말 훨씬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싸움이라는 게 네. 모든 싸움이 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무슨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싸우다 보면 이유를 모르고 싸우고만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남북 통일 문제로 싸우는 부부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냥 작은 감정이 시작되면서 그게 이제 너하고 나하고 막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네. 부부 싸울 때.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조금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싸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돼요. 자, 그렇다면 가정문화원은 싸움을 조장하고 싸움을 말려주는 곳이다. 어떤 일을 합니까? 조장은 안 하죠. 네. 싸우라고 하시니까. 네네. 그 강의도 하고 네네. 상담도 하고 아하. 또 이제 부부학교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아,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로요. 이 가정 해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 사회적 비밀학기 1000번학적인 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개인의 경쟁력도 될 뿐만 아니라 단체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정을 챙기는 일들이 이제 기업체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하. 저희 가정문화원은 언제 세워졌어요? 지금 30년이 조금 넘었어요. 두 분이 세우신 건가요? 네. 아, 네.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네. 30년, 50년 두 분의 결혼 생활 속에 30년을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오셨으면 참으로 많은 가정들의 문제도 보셨을 것 같고 또 해답도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나라 문화는 네. 우리가 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지,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아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도 무면허 운전을 하면은 사고 치고 상처를 줘요. 그렇죠.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내, 또 그다음에 무면허 부모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게 상담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근데 이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다른 것은 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르게 줬기 때문에 차이이고 개성이고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인데 사는 데는 부딪혀요. 그래서 이 인간하고 사람 하나같이 네. 이렇게 하게 되고 당신이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음. 당신이 이랬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네. 또 괜찮은 집안에서 살았고 네. 그런데 당신이 이런 말 하니까 너무 그게 많이 상처가 됐고요. 제일 상처가 됐던 건 뭐냐면 음식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아, 네. 도대체 이게 뭐냐? 아. 이게 무슨 맛으로 이걸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닷가 출신이에요. 아하.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생선 무슨 이상한 거 저 한 번도 안 먹어 뭐 해삼 뭐 멍게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는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내륙지방 분이시고. 네. 아하,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까 너무너무 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음식 식성이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못한다고 저를 성화를 아하, 된 거예요. 네. 이거 젊었을 때 얘기죠. 지금 지금 긁다가 못 그러시죠? 지금 긁다가는 여보 방 빼 한번 곤란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네. 그것이 쌓였던 거예요. 아. 그런데 가끔씩 한번 터져 나오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과거 얘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것이 큰 상처였기 때문에 네. 상처는 좀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가자. 요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처음에 우리- 우리가 30년 전에 이제 이런 네. 세미나를 처음 참석했는데요. 네. 아, 거기 가자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야,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라 가지. 아, 왜- 그러니까 한 20년 사신 다음에 세미나 가자고 하신 네, 거군요. 그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뭐 부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게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거기를 왜 가냐 우리 같이 잘 사는 사람이 아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잘 사는데 나는 굉장히 많은 게 상처가 됐었거든요. 그랬군요. 저는 네.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아, 네.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알면 하다 보면 거기 있는 건데 그래. 전혀 문제 없다고 여기시는 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요. 근데 거기 이제 그래요. 참석 이제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억지로, 예. 네, 끌려가갖고 첫 시간을 마치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울어요. 아니, 내 아내가. 부부끼리 이야기를 하라고 시간을 잠깐 주는 아, 거예요. 둘이 같이 서로 네. 얘기하라고. 아, 근데 그냥 얼마나 갑자기 눈물 쏟아지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막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막 보니까 제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래? 뭐가 잘못됐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산 그때 거예요. 그 눈물 우는 앞에서 것도- 어떤 우는 모습이셨어요? 것도 그냥 울지 않고요.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 저 녀석 어떻게 이제 얼마나 잘못했까 저는 민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네. 할 줄을 모르겠다가요. 아, 진짜 부끄러우셨겠어요. 한참 네.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내가 던진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상처로 쌓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네. 처음으로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주제를 파악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풀어가요. 근데 평생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불행을 살 수 있죠. 근데 그때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이제 개과천선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뭐 굉장하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당신 힘들었겠다. 내가 그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 당신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가요. 와 정말 살만하구나 하는 네. 한숨이 훅 터져 나오더라고요. 바뀐 거라기보다는 이 말에 이렇게 아팠겠구나를 생각해 줬다는 그 표현 네, 하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네. 과거는 조금 비정상이었는데 네. 그런데 하여튼 요새는 제가 살기 힘들어요. 나이 들어갖고 아내 눈치 보고 사냐고. 네, 사랑하시니까 지금 저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마도 그렇지 아마도, 않을까. 근데 네. 요즘에 정말 남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아내들은 굉장히 감정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편이 조금만 좀 험악한 눈길만 보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상처받고 있으면 또 그러냐고 이렇게 나무라지 마시고 아이고 당신이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요 말만 한번 해줘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래요. 네. 사실 그런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메시지가 전해지고 안 되는데 그런 언어 훈련들을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그 훈련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예. 것도 뭐. 사실 이게 가정 문제만은 또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혹은 네. 어떤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네. 그 언어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의 그 차이. 네. 한번 생각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그 차이가 꽤 클 것 같은데 제 가정문화원이 그러면 어느 가정 사역하는 곳에 참석하셨던 우리 두장로님 네 분에게 어떤 도전이 있었기에 이것이 탄생된 단체가 됐군요. 이제 그 강의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패밀리 미니스트라고 있어요. 네, 있죠.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우리가 부부가 이제 한번 강의를 또 해봤어요. 어떤 제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폭발적인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또 제 아내가 이제 풀러에서
가정 회복 관계를 아하, 네. 하고 또 추가로 공부도 하셨고. 왜냐하면 네. 저는 굉장히 서러웠거든요. 아내라는 역할이. 네. 아내라는 노릇이. 아. 그런데 이제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제 남편도 변했을 뿐만 아니고 저도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좀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집에서 이제 몇 부부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 이걸 좀 더 나눠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 이제 그 시초가 프로그램이 됐군요. 있는데요. 네네. 그것을 약간 한국은 좀 한국적인 게 있잖아요. 있죠. 그 한국적인 모델로 조금 개발을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지방 이제 꼭 교회만이 아니고 이제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러니까 꼭 신앙단체 아닌데도 가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3분의 2 정도는 교회가 아닌 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가족문화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탄생을 했고 그것이 우리 사모님으로 하여금 공부를 더하게 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문제의 그 원인 제공자, 유발자가 장로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공부하고 보니까 나에게도 이슈가 있었다는 생각을 그럼요. 인정하시게 된 꼭 거잖아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문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아내예요. 그래요. 아내가 그러면- 사실 부부싸움 먼저 걸더라고요. 제가 저를 관찰해 보았어요. 네. 어떻게 하나 했더니 되게 아내들이 먼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네.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 하나같이 남편들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모르세요. 아내가 하되 네. 유발은 남편이 하더라. 그렇죠. 원인 제공자 남편이죠. 대부분의 경우. 네. 그러고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아내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알면 어떤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남자들은 약간 푼숙기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것도 아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악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않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갑자기 어떤 분 생각이 납니다. 본인은 이렇게 상처 줘놓고 본인은 준지도 몰라요. 전혀 근데 모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라고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사실은 근데 아내가 한 것은 갑자기지만 사실은 쌓였던 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아내도 또 확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거 가지고 까꾸장한 그 마음이 계속 하는 거죠. 갖고 그래서 있다가 뭐, 퇴근만 네, 해봐라. 네, 요시 네, 하고 네. 달려들겠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또 부부싸움을 생기는 보면요. 거 그죠?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10% 20%도 안 돼요. 과거에 쌓였던 감정,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쌓였다가 그냥 그 어떤 말로 한마디에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어떤 일도 그렇죠. 막 끄집어져 나오고 네. 그럼요. 남편들은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그걸 또 해 이러고 그렇죠. 나올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쵸. 두 분이 강의하시는 것도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게요. 주거니 받거니 막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이에요. 네. 막 아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아마 없잖아요. 100번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아하,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정 장로님은요? 사역을 할 줄 알았으면은 네. 젊었을 때 아내한테 좀 더 잘했으면은 아. 방송에 나가서 좀 나이스한 모습으로 제가 비칠 텐데 전 국민 앞에서 저는 완전히 망가져요. 아하. 왜냐면 사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두 장로님 망가짐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된다면 야, 그렇죠. 진짜 명언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요. 그래요. 네. 네. 저 우리 가족문화원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30년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많은 곳에 한 3분의 2가량이 non-believer들에게 네, 그러니까 네. 비신앙인들에게도 다가갈 만큼이면 기업이나 이런 곳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요. 네. 왜냐면은 가정이 망가지면요, 그 역작용이 그 직장에까지 일터까지 그럼요.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코스닥에 등록 밤새워서 열심히 해서 코스닥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밤새고 가정은 돌보지 않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행을 맞으니까 그것도 수습한다고 아이들 문제 있지 뭐 있지 복잡하니까 그거다 보니까 또 회사가 부도나고 코스닥에서 퇴출되고 네. 그래서 바로 그 행복한 가정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기업체 가서 네. 이제 강의를 때 이제 그렇게 해요. 네.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펼쳐내셨던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올린다? 네. 네, 재밌어요. 어때요? 거죠 제목이? 제목이요. 네, 근데 사실 아침 키스를 생각하려면 양치질도 안 했는데 생각부터 먼저 나고요. 근데 그리고 아침 키스 하는 것과 연봉 올라가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네. 사실 아침 밥 먹고 출근을 하는데 네. 우리가 어저께 밤에 막 싸웠어요, 딥다. 그럼 밥 제대로 차려주겠어요? 그렇죠. 안 차려주잖아요. 굶고 나가 뭐 이렇게 네, 되죠. 그렇게 네.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때 밥도 먹여야 되고 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갈 때 그냥 째려보고 이렇게 하고 훑어보고. 내보낼 게 네. 아니라 아무리 그랬더라도 아침에 나갈 때는 좀 남편을 좀 내다보고 좀 하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사실 이렇게 교통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보통 아침 출근할 때 그렇죠. 바쁘니 출근 때 많이 나는데 왜 출근 때 그게 나느냐면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나온 날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어저께 밤에 싸움을 했더라도 오늘 아침에 나갈 때는 여보 잘 다녀와 하면서 그냥 볼에다가라도 살짝 한번 뽀뽀를 해주면은 네. 어떻게 나가는 남편이 어저께 싸웠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혼자 빙그레 웃고 마음 풀고 나갈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침에 키스를 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이래서 네. 그런 제목을 한번 해봤어요. 네. 부부 그 사이가 책엔 뭐가 좋은 담겨 있어요? 부부 네. 사이가 좋은 사람이 네. 직장에 나가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기분이 좋은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머리 회전이 잘하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진급도 될 뿐만 아니라 직장의 정착률도 높아요. 그래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직장에 나와서도 일터에 나와서도 계속 불평 불만하고 모든 것을 오만상치 부정적인 부리고 생각을 일하고, 하고 예. 이직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예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연봉이 20% 내지 30% 높고 또 진급도 빨리 되고 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수명도 길어져요. 왜냐하면 건강이랄 게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밖에서 아무리 머리가 뭐 아프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활짝 웃는 아내를 보면은 이완이 되면서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은 밖에서 아무리 뭐 룰라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아내를 딱 보자마자 스트레스가 받아야 안 받아요. 혈압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럼요.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부부 사이라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이 있고 또 개인의 경쟁력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 키스라고 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출근할 때 프렌치 키스를 한다든지 진공청소시로 네. 키스하면 또 네. 출근을 못해요. 주책바가지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이파이브 한다든지 네. 볼키스 한다든지 네. 허깅 한다든지 아침에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네. 기분 나쁘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하고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어떤 작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상처 신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강의를 듣더니 오더니 이사장님 나는 누구 키스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나 훌륭한 사람이야. 본인에게. 나 네. 됐어. 나 이만큼은 그쵸. 정말 잘 살아왔어. 나 멋있어.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하는 것이 아침 자기 키스예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침 키스라는 말씀은 서로 부부지간 서로에게 자긍심을 혹은 감사의 마음을 서로 표출해 봐라 이런 네. 도전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키스를 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해줘야 될까요? 그냥 서로 상호간일까요? 어떤 경우가 아니, 근데 많으세요 이제 두 분은? 보통은 이제 아내들이 바쁘잖아요 아침에. 네, 어떨 바빠 때는 뭐 죽겠죠. 그냥 키스 보고 생각도 안 날 때도 그럼요. 있어요. 막 아이들 가, 잘 가, 뭐 이러고 말죠. 네. 근데 제 남편 같은 거 섰어요. 이러고 빨리 안 나와? 네 나오라고. 그러고 웃기는 거예요. 빨리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 대충 문지르고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그러고서 푹
쭉 하고서 만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져요. 아, 네. 그래서 동의하신 거예요? 같이 서로 두 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아니 아니면 그거 저희가 책까지 썼는데 그거 실천하는 거 나가서 이거 하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의무적으로 해요. 그래서 아. 약 20%, 더 기분 좋은 40%고 또 40% 네. 이렇게 그냥 나가요. 네. 그리고 누가 또 짓궂은 사람이 그래요. 내한테 와 질문하기를 예. 이 사장님 아침 키스를 하면 연봉이 높아지는데 네. 저녁 키스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네. 저녁 키스를 하면 늦둥이를 듭니다. 네. 그렇게 되죠. 네, 네. 아무튼 그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네. 그 가정의 행복이고 네. 또 똑같은 상황도 가지고 어떤 가정은 그것이 축복의 요소가 되고 소재가 되는데 네. 어떤 거는 가정은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훈련도 하고 대화의 그런 교육도 좀 받고 또 갈등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새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기술인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부 갈등 같은 것들. 네. 요새 결혼시키면은 부모님이 그 사이에 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네. 저끼리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요. 음. 근데 부모님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는 not between but beside 옆으로 비껴줘라. 네. 그 부모님이 사이에 끼기 때문에 더 문제가 더 확대되고 아하. 정전에는 이제 시가댁 부모님들이 많이 끼었는데 음. 요새는 장모님들을 쎄가지고 장모님 그 장서 갈등이 요새는 심해요 또요. 뭐 딸들의 위세가 좀 높아져서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결혼시키면은 그냥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 보내는 거 떠버려.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시 부모가 됐는데 시모가 네, 됐는데 네. 그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피어나더라고요. 그럼요. 억지로 눌러야지. 맞아요. 네. 궁금해요. 쟤네들은 네. 어떻게 사나. 그렇죠. 밥 뭐 먹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네. 장가 가던 아들이요. 네. 굶어 죽이지 않아요. 지 신랑 굶어 죽이겠어요. 네. 굶어 죽이건 말건 내버려 두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도 그러셨겠어요. 저한테. 네, 그렇죠. 시어머니 궁금하지. 생각을 하고 저도 저를 다스리거든요. 우리 어머니 오래 참으셨겠네 하고 저도 지금 그러고 견뎌가고 있는데. 아우 잘하시는 거예요. 안 쉽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근데 그쵸.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네, 있습니다만 맞아요. 요즘에 장모님들의 위세가 좀 세지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부모님과 시가댁 그 부모님과 그런 고부 갈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장서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자들의 그 발언권이 세졌달까요? 네네. 그 헤게모니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미국에서는 장모, 한국에서는 사위사랑의 장모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사위와 장모가 별로 썩 좋은 관계를 아닌 걸로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요즘에 한국도 이제 그렇게 돼 간다는 얘기인 것 점점 같은데. 그렇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결혼시켰으면 남이거든요. 이게 생각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건 내 사람이 아니다. 얘는 이미 이제 저 남편의 내 사위에 속해 있다. 이걸 아주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안 시모는 그러면- 시모는 며느님 남편으로 아들을 여기면 되고 네. 장모님은 맞아요. 네, 네. 사위의 아내로 여기면 되고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넣고 다스려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감정은 어때요? 감정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 이성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막 간섭하고 막 참여하는데 네. 절대로 이제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셔야죠. 그리고 자식은요, 옛날 문화가 달라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죠. 네. 그래서 조금 말 표현하기는 조금 멋쩍지만은 요새는 그 자식은 가장 악성보험이라고도 해요. 그 옛날에는 악성보험요. 아들을 잘 가르치면 그 노후 보장이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자녀들한테 많이 투자하고 의존적일수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실망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지수를 아. 자녀들한테 기대지수를 그냥 버려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적당히 그냥 네. 적당한 남. 네. 네. 밥 한 끼 한 번 더 같이 먹어주는 그렇죠. 남 정도. 그럼요. 네, 예. 자, 우리 맞습니다. 가정문화원이 그렇게 지금 30여 년을 달려왔는데요. 그 사이에 그런 많은 변화된 가정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두 분이 가지실 어떤 보람이나 어떤 그런 좀 생각 같은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네.
딴 일도 또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 아내는 뭐 교도소 사역도 하고, 아, 그 얘기도 좀 법인도 들어야 되겠어요. 하고, 네. 뭐 강의도 하고, 저는 또 사업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 많은데 네. 어떤 때는 또 이걸 그냥 뭐 시간 아깝고 그러지만은 우리 들어오는 시간이 아깝지만은 그 당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인생이.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인간하고 내가 살아 말아. 또 어떤 분은 우리하고 한번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면서 자기가 헤어지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뭐 헤어졌다가 우리 강의 와갖고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별별 일이 다 했어요. 또 사실은 이렇게 그 세미나 올 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말했는데 네. 와 보니까 저 여자가 죽일 년이 아니고 내가 죽일 놈이구나. 아하. 이걸 알고 써놨던 그냥 이혼장을 찢어버리고 아. 막 웅키 않고 막 엉엉 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네. 그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람을 느껴요. 네. 예. 우리 박사님도 그러시겠어요. 그런 세미나를 이제 하죠. 1박 2일이라든지 뭐 아. 이렇게. 왜냐하면 한번 자는 게 왜 중요하냐. 자기 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이가 나쁘면 자기 전에 말도 안 하고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 와서는 말을 하라고 시키니까 이제 자기들이 시작을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를 풀어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네.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네. 누구든지 그 전문가. 전문가하고 한번 아하. 상담을 하시면 네. 좀 참을 만한 많은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50년을 함께 사시고 30년을 가정사역. 우리 장로님은 어떤 그 성장의 배경을 같이 가지셨을까요? 궁금해요. 제 남편은 결혼하면 여자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도망가지 않도록 잡아야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는 아하, 서울 네. 여자예요. 그리고 네. 제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연하지만 물론. 네네. 그런데 그냥 뭐 일일이 세상에 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일일이 잔소리를 하고요. 무엇은 어쩌고 어쩌고 하여튼 먹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서울 여자니까 음식도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냥 그런 걸 네. 좋아해요. 근데 제 남편은 이제 지방 사람이고 그러니까 늘 뭐든지 그냥 건건찝질 아하. 저하고는 맞질 않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생선, 날 생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아. 거니까 제가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하지도 못하는 데다 요리도 못하는 데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주눅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점점 소리가 커지게 되었어요. 아하, 네. 이제 우리 사모님 목청 커지신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주시는 단계까지 받아들이고 가셨고요. 이제 어떻게 제가 변하는군요. 이제 마음을 잡아야겠구나. 마음을 예.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어찌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네. 절대 그 말을 하지 않고요. 아, 정말. 지금은 어떠한 경우도 제가 제 아내라고지 딴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 보면은 이걸 다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우리 집사람 뭐 그렇게들 많이들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조금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란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내. 제가 네. 제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내 아내라고 좀 표현을 해달라고. 아, 예. 그리고 3인칭으로도 그렇게 표현해달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뭐 막 집사람. 내가 왜 집사람이야? 뭐 집에만 있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거든요. 네네. 예. 신혼초에 뭘 잘 모르니까. 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니까 그렇죠. 뭐 바깥 사람 안 사람 이렇게 했죠. 네. 원래. 예, 물론. 많이 그렇죠. 뭐 예. 그래서 내 아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자기가 불리우고 싶은 호칭을 좀 남편한테 하게 해달라고 아, 그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퍼스트 네임을 많이 부르니까 영어 이름으로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그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장로님은 이제 시골에서 자라셨고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국가 조찬기도회 또 회장으로도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장로님을 또 따로 초대석에 따로 모시고 인터뷰를 좀 별도로 했으면 싶은데요. 네네. 어떠세요? 예. 네, 뭐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조정해보죠. 네네. 네. 조찬기도회는 그럼 자주 있나요? 한국의 조찬기도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모임이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한 번씩 한 50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서 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거기 참석했고 그러셨군요. 특별히 그 탄핵 문제가 됐을 때 네네. 두 분 대통령이 탄핵 문제 들어갔고 두 분 대통령이 모든 거에는 그때 이제 총리가 참석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역대 네. 대통령이 참석해갖고 정말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필요하죠. 또 지도자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네, 70년대 정말 어려운 때, 네. 200불도 안 되는 때 네. 이 국가조천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군요. 네. 미국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랬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네. 나누기로 하고 제가 권사님께 좀 궁금했어요. 네. 재소자 혹은 감옥 사역에 35년 그러게요. 한결같이. 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네. 세월인데요. 제 친구가 저한테 교도소 가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 난 그런 거 꿈도 안 꿔봤다. 교도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니요. 재소자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다 젊은 아이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책을 사놓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순모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는 친구니까 거기 가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벌써 35년이나 되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거기도 역시 가보니까 거기 온 많은 재소자들 중에 사실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고 또 부부가 늘 불화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지 정말 자녀들도 잘 키워낼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또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35년 연결됐군요. 동안, 가정사역과. 네. 35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는 최장기수입니다. 아주 그냥.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제 남편이. 그런데 이제 좀 인상적인 걸 제가 하나 들었는데 네. 왜냐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 범죄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자기가 한번 그 출소한 제자들을 이제 제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제 큰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네.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시켰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제 남편이 그랬더니 네. 뭐라는 거니 저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예. 근데 이 세상에 나와서 여성으로부터 최초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을 느껴본 그때는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할 때, 아, 참 이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35년째 하는데요. 사실은 어제 우리가 국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걸 인정해갖고 정부에서 훈장을 준다고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네네. 어제. 예, 두 분의 사역이 국가에서도 인정할 만한 귀한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네. 정말 감사하고 저도 고마운 것이죠. 감사하죠. 네. 네. 예. 이게 한 번은 쉽고 두 번도 쉽지만 35년을 그렇죠.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대립도- 없어요. 30년. 네, 또 30년. 문화원도 네. 가정 문화원도 30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안 그러면 어떻게 그 35년을 매주 가거든요. 그렇군요. 윤보 네. 부장님, 네. 제 아내가 약사예요. 아, 또 그래서 네. 꼬셔갖고 나는 조금 편히 살려고 꼬셨는데 손잡아본 거 잘못 잡아가지고.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약사 아내를 두면 셔터맨 하면 네, 된다고. 저도 그렇게 좀 편하게 살려고. 아, 네. 우리 때만 해도 취직이 어려우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약국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성경 저는 공부한다고. 저는 완전히 그냥 멍 잡은 거죠. 완전히. 네. 저희 장로님 보려고 그럼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네?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경제학을 했어요. 경제학 공부하셨고 네, 이쪽은 약사를 하셨고.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아, 돈을 좀 벌어야겠구나. 그래서 대학교 돈을 버는 것 줄 알고 경제과를 들어가 봤더니 돈을 벌 거를 가지고 경제과는 정책을 다루는 데예요. 네. 경영학과로 갔어야 하는데 네. 돈은 만져보지 못하셨고. 아니, 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다 늦게. 근데 두 분이 지금 아까 지금 열심히 머릿속으로 지금 제가 산수를 하고 있거든요. 결혼하신 지 50년 됐고. 네. 그런데 가정사역은 30년을 하셨고 네. 결혼을 뭐 10대 하신 것 아닌 이상해야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연세가 계산이 되는데 두 분 다 그렇게 안 보이셔서요. 저요. 네. 연식이 꽤 됐어요. 네. 예. 제가 3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네. 권사님도 그럼 그 즈음. 아니요, 저는 저거 한 5년 차이. 최소한 40년생이에요. 네네. 40년대생이에요. 그러시군요. 전혀 나이들을 안 보이시고
아주 또 사역을 한참 노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 우리 장로님 네 분께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또 다음 인터뷰로 가셔야 된다고 해서요. 앞으로 한두 시간은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시고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신데 제 가정 사역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더라.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전 주신다 하고 짧게 우리 본인이 두 분이 각자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지요? 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차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근데 실은 그 다른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 가문을 위한 축복이요. 그게 잡종강사란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우성이고 그 창의적인 그런 자녀를 만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가 오지 말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배우자가 상대이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가정사역. 근데 사실 가정사역에 관한 책 좀 몇 권만 읽으셔도 다 이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책만 몇 권 읽으시고 잘 정리하시면 훌륭한 설교 주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정말 가정을 잘 돌보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목사님들한테요. 네. 이 가정사역을 조금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조사해 보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95% 이상이 설교 제목을 기억 못해요. 네.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떤 그 가정 삶에 인용된 것을 하나 코팅 딱 한 것은 다 기억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이 가정과 연결된 것들을 이렇게 좀 인용도 하시고 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강의하신 대로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강의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대로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그게 쉽지 되어가는 않아요.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제 이만큼 살았더니 이렇게 좀 더 잘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그래 뭐 저렇게도 하겠지. 그냥 아이고 됐어 이만하면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자꾸 걸게 되더라고요. 네. 또 하나요. 가정은 1차 사역지고 사업장이에요. 기업이 경영이라면 가정도 경영이에요. 네. 그리고 사역의 1차 대상지도.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최프라이어리티가 누구냐. 내 아내고 내 남편이자예요. 네, 그 선순위.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주연애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분들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위해서는 저희 웹페이지 방문해 주시고요.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과 또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